환자복 입고 누워있는 친정엄마를 봤을 땐 내가 감당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높아 보이는 산이었습니다. 바라만 봐도 가슴 한 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간절히 그 산을 넘어가기 위해 노력했죠. 그러다 이번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눈앞의 모든 산을 굳이 넘어가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인생을 살며 만나는 산도 산 나름이라는 걸. 오물로 뒤덮인 산을 넘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입구만 쓱 돌아봐도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최근 만난 산 하나는 돌아가기로 했고 지금은 혼자 지내고 있어요. 친정엄마가 당시에 몸이 좀 안 좋으셨거든요. 대장암이셨어요. 병원에서의 첫날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보호자분도 아시다시피 이미 꽤 심신이 지쳐 있으신 상태라 더 미룰 수가 없습니다.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아지실 수 있는지 수차례 물어봤고 의사 선생님은 말을 아끼더군요. 원체 몸이 약하신 편인데 연세도 있으셔서 그 무엇도 확답드리긴 힘듭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생각보다 엄마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수술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원래 엄마가 잔병 치레가 많아서 그러려니 했는데 너무 큰 병이라 놀라기도 했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엄마 옆에 붙어 있고 싶었는데 그때 남편이 많이 이해해줬거든요. 처음에 수술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고 그렇게 몸이 성치 못한 날들이 더 많더니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싶어서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정말 잘해야지 싶었고 남편도 많이 호응해줬어요. 장모님 아프셔서 당신 마음 너무 안 좋겠다. 편하게 하고 싶은 거 하고 나도 당신도 장모님께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먼저 말해줘서 당신한테 너무 고마워. 그런 만큼 내가 더 잘할게. 장모님께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오히려 먼저 말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주말마다 병문안도 항상 함께 가줬고요. 시댁도 마찬가지로 정말 많은 응원을 주셨습니다. 사부인 몸 편찮으시다는 거 들었다. 괜찮아지실 테니 너무 염려 말고 너도 마음 단단히 먹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네 어머님 걱정 끼쳐서 죄송하고 또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아픈 게 가장 서럽다. 예, 아프면 돈이고 재산이고 다 필요 없는 거야. 막말로 너희 집 상가랑 건물들 다 소용 없어지는 거란다. 건강이 최고야. 있는 집안일수록 건강을 챙겨야지. 아무리 재산이 많아봤자 그걸 지킬 힘과 시간이 필요한 법이란다. 모쪼록 얼른 쾌차하셔야 할 텐데 네가 고생이 많다. 그런 응원 덕분이었을까요? 다행히 수술은 대성공적으로 마무리됐어요. 여러 사람들의 응원에 힘입어 힘든 수술도 잘 이겨낸 자랑스러운 저희 엄마의 완치 소식도 함께 들려왔어요. 의사 선생님도 덩달아 기뻐하시면서 연로하셔서 걱정이 많았는데 수술 경과가 무척이나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식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암이라는 게 또 언제 재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은 완치라고 하니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이 소식을 들으면 남편도 덩달아 너무 좋아할 것 같았어요. 저도 저지만 남편도 매일 시간 날 때마다 저 데려다 주면서 고생을 했을 텐데 한 번도 싫은 소리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갔어요. 100점 맞은 시험지 들고 뛰어가는 초등학생이라도 된 기분이었다니까요. 오늘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 너무 잘 됐다고 하더라. 조만간 퇴원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다 당신이 매일같이 병문안 와주고 그래서 그런가 봐.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신발을 벗으며 줄줄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느라 미처 거실의 상황을 보지 못한 게 제 실수라면 실수겠죠. 웬걸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말하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서 고개를 들었는데 남편은 물론 시어머니도 함께 있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워낙 시댁에서도 저희 친정엄마 건강을 걱정하셨던 터라 수술 경과 보고받는 날이라는 걸 알고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신 줄 알았어요. 이렇게 따뜻한 가정에서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이게 얼마나 꿈이 컸던 일인지 나중에서야 알게 됐죠. 돌이켜보니 제가 너무 철없는 생각을 했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래, 그렇게 노력했는데 다행이지. 그래서 장모님은 이제 완치되신 거라고 하셔? 퇴원도 할 수 있고? 암이라는 게 언제 다시 재발할지 잘 모르는 거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완치라고 하더라. 퇴원도 곧 할 수 있을 거라셔. 수술 정말 잘 됐다고 하니까 제발만 안 하길 빌어야지. 현관 앞에서 제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 표정이 묘하게 굳어있더라고요. 시모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신나서 들어왔는데 이 말도 못할 싸한 분위기가 저를 갑자기 짓누르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묘하게 지금 이 공간에 있는 셋 중에 저만 신난 느낌이랄까요? 생각했던 것과는 정말 다른 분위기였지만 그래도 뭔가 일이 있겠거니 싶었죠.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게 화근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나이 앞에 장사 없다고 지금이야 완치니 뭐니 해도 그야 모르는 거다. 각별히 더 조심해야 하고 의사가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사부인 연세가 있으신 편이라 혹시 몰라. 그래도 시모가 그렇게 말해줘서 남편은 모르겠고 적어도 시모는 우리 엄마 걱정을 많이 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단순히 우리 엄마가 걱정돼서 저렇게 말한 건 아니었던 거죠. 거실에 묘하게 긴장감이 들 때쯤 입을 떼더라고요. 남편이 말하길 나도 이제 효도하고 살고 싶으니까 당신 불만이면 어쩔 수 없고 당신이 나가 살아. 나 장모님한테 할 만큼 했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처음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어이없고 제가 들은 게 맞나 싶어서 벙진 채로 현관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신발도 벗다 말아서 딱 그 자세로요. 어느 누가 합가를 이런 식으로 한답니까? 그래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시모가 계시든 말든 그 자리에서 남편이랑 싸웠죠. 시모 앞에서 그러는 게 예의가 아닌 것도 잘 알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히게도 남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이제 상속받는 것도 다 물 건너갔는데 내가 더 이상 눈치 볼 게 뭐 있어.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당신 그럼 지금 이때까지 상속 때문에 이랬던 거였어? 어디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거 없나 하고?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도 효도하고 살려고 장모님 뒷바라지 한다는 당신 매주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고 나는 뭐 그게 쉬운 줄 알아? 남의 집 어머니한테는 그렇게 효를 다 했는데 정작 우리 엄마는 내가 안 챙겼더라고. 그렇게 알아. 누가 합가를 이런 식으로 해. 당신 나랑 한마디 말도 없었잖아.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린지 나는 하나도 모르겠어. 나는 이런 식으로 합가 절대 못해.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당신이 나가. 나는 이제부터 효도만 하면서 살 거니까. 제가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도 모르겠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하지만 더 아닌 건 따로 있었죠. 여기까지만 들어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지경인데 더한 얘기가 아직 남아있었어요. 이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었고 싸움의 시초조차 되지 않았던 거였어요. 저랑 남편이 합가 문제로 정말 대판 싸운 다음날 새벽 시모가 아침부터 저보고 아침을 준비하라고 깨우는 거예요. 예, 아침인데 여직 일어나지 않고 뭐하고 있니? 아범은 진즉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그렇게 누워서 시간만 내지 말고 냉큼 일어나서 아침이라도 차리지 못하겠니?
자고로 사람은 아침 속이 든든해야 하는데 너는 아침부터 거르고 시작하니 이게 뭐 되겠니? 꿈인지 현실인지 비몽사몽한 정신으로 일어났는데 너무 피곤하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침부터 속 비우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본인 집앞 안방 마냥 거실에 앉아서 TV를 켜시는 시무 덕분에 현실로 돌아오게 됐죠. 아침이라도 먹으면서 뭔가 대화라도 시도해보려고 일어났는데 시어머님도 마침 TV를 켜시고 분위기가 썩 나쁜 것 같지 않아서 저도 이때다 싶어서 시무한테 물어봤죠. 왜 갑자기 합가를 한 건지도 궁금했고 갑자기 왜 저렇게 무대뽀로 막 나가는지도 몹시 궁금했거든요. 근데 시무도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야 뭐 당연하지. 니네 집에서 상속받긴 다 클렀지 않니? 어머니, 애초에 상속이라는 건 부모가 돌아가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 제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어머님도 그이도 저희 엄마 건강하시길 바라고 계셨는데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뭐 그때 아범이 당장 사업 자금이 급했어. 너도 알다시피 사업이라는 게 좀 그렇지 않니? 근데 뭐 별 수 있니? 내가 집 팔기로 했다. 어머님이 집을 파셨다고요? 아니 그 정도로 큰 자금이 필요했으면 저한테 말을 했어야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아니 뭐 너야 바빴는데 그걸 다 어찌 말하겠니? 아무튼 어차피 나 그래서 갈 것도 없다. 예, 이게 다 너희를 위해서 집 정리한 거니까 니들이 날 책임져야 하지 않겠니? 아범이 뭐 저 혼자 살아보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보자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도와줄 수가 있겠니? 이 말은 즉슨 어차피 갈 곳도 없는데 갈 곳이 없어진 이유가 저희 때문이니까 책임지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입만 뻥끗거리고 있는데 여기서 일침을 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도 아무 소리 말고 또 미주알 고주알 내가 말했다고 일러 바치지 좀 말고 아무 소리 하지 마. 바쁜 우리 아들 건들지 말고. 아무렴요. 공사다망하신 아들 건들지 말라고 잠자코 있으라고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고요. 들을수록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지만 별다른 방도가 있겠나 싶었어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이런 식으로 합가를 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오자마자 캐묻기 시작했어요. 당신 나랑 얘기 좀 해야겠어. 내가 오늘 아침에 어머님 깨우셔서 일어났거든. 그 김에 뭐 좀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보다가 정말 기가 막히는 이야기를 들었지 뭐야. 또 뭔데 이렇게 뜸을 들여. 나 피곤하니까 합가 얘기를 하면 나는 충분히 내 입장 말했고 당신은 선택만 하면 돼. 이 집에 있을 건지 아니면 나갈 건지. 그때 저는 시모한테 돈을 왜 빌렸으며 그 돈은 얼마며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왜 저한테 그 말을 하지 않았고 이걸 제가 당사자가 아닌 시모로부터 들어야 하는지도요. 그런데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남편은 모든 게 다 제 잘못인 양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어머님한테 돈 빌렸다면서? 그것도 그 잘난 사업하겠다고 대체 얼마를 빌린 거야? 그리고 왜 빌린 거는 말을 안 했어? 내가 왜 이걸 어머님한테 들어야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뭐? 그거 당신 엄마한테 들었어? 이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 당신이 상속만 잘 받아왔어도 내가 엄마한테 못난 아들 마냥 손 안 벌렸다고 알겠어? 그게 또 무슨 말이야? 그러면 재산 얘기 다 끝난 거 아니었어? 상속이 지금 문제야? 우리 엄마 아프신 와중에 꼭 그걸 입 밖으로 내서 말해야겠어? 대체 사람이 왜 이렇게 된 건지도 모르겠고 당신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니 정말? 재산 문제가 또 빠지지 않고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또 돈이라는 생각에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연애에서 알아가던 그 남자가 맞나 싶고
아니면 이런 사람이란 걸 내가 진정 모르고 살아왔나 싶어서 눈앞이 캄캄하던 차에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날도 대판 싸웠지만 종지부가 찍히진 않았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잡념을 어떻게든 버리고 싶기도 했고, 싸우고 나니깐 괜히 엄마 생각이 더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병간 후에 더 매달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부모랑 자식 마음은 하늘과 땅 차이라더니 이것도 제 괜한 이기심이었나 싶던 거 있죠. 딸, 요즘 자주 오는 것 같은데 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셔? 에이, 무슨 소리야 엄마. 씩씩하게 수술 잘 받아서 완치 잘 됐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같이 들었잖아. 엄마 수술 전에도 내가 뻔질나게 들락거렸구만.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나 자주 온다고 구박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집안일도 있을 텐데 자꾸 오면 더 힘들까봐 그렇지. 이제 몸도 괜찮아졌는데 매번 김서방이 너 데려다주면 힘들 것 같고. 아이, 그건 엄마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야. 그 사람도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데 뭘. 김서방이랑 무슨 일 있었어? 어제도 왔다 가는데 별말 안 하던 걸. 병원에 좀 오랜 시간 머물렀더니 그마저도 엄마한테는 걱정이었나 보더라고요. 나 마음 편하자고 아픈 우리 엄마 걱정 끼쳤나 보다 싶어서 마음이 좀 울적하던 차였는데 남편도 종종 엄마를 보러 왔었나 봐요. 저하고 같이 안 오면 코빼기도 안 비칠 줄 알았는데 말이죠. 뭐 그 사람도 면이 있고 낯짝이 있으면 엄마한테 감히 뭐라고 말을 하겠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묘하게 한번 싸우고 나니까 이전이라면 우리 엄마를 정말 걱정해서 방문한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쪽으론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냥 우리 엄마 더 아프기를 바라는 마음이랄까요? 결국 재산이고 돈을 노려서 병문안 온 거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어느 날은 제가 있는데 남편이 퇴근길에 들렸더라고요. 장모님, 몸은 좀 어떠세요? 엊그제 왔을 땐 어디 아프시다고 하셨잖아요. 아무리 완치라고 해도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단계 아니니까 어디 아픈 데 있으시면 꼭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엄마 아픈 데 없어. 이제 완치해서 태어날 말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 아프시냐고 왜 물어보는 거야? 무슨 소리. 태어나기 전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지. 각별이 더 신경 써야 하는 시기고. 정말 별뜻 없이 엄마의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묘하게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마치 조금 더 병원에 있으라는 느낌? 아무튼 그렇게 보름 정도 더 지난 뒤 드디어 저희 엄마가 퇴원을 할 수 있게 된 날이 다가왔어요. 당연히 제가 오랜 시간 병간호를 했으니 우리 집으로 모시는 게 맞는데 집에 시어머니가 계시니 선뜻 엄마를 집으로 모실 수가 없겠더라고요. 지금 남편이랑 사이도 별로 좋지 못한데 그렇게 어색하고 이상한 꼴을 엄마한테 보여드리기도 싫고요. 자식 걱정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부 사이의 안 좋은 모습을 더욱 보여줄 수 없어서 우리 집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때 마침 여동생이 먼저 모시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엄마 많이 좋아져서 곧 퇴원 얘기 나오는데 그럼 내가 엄마 모시고 가도 돼? 너 지금도 이것저것 신경 쓸 거 많아서 병원도 자주 못 오고 그랬는데 감당할 수 있겠어? 굳이 무리하면서까지 엄마 모셔가지 않아도 돼. 나 지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엄마 모시기는 좀 힘들지만 정 그러면 간병인 쓰면 되기도 하고 엄마도 엄마 집에 있는 게 편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야 언니, 내가 미안해서 그래. 내가 엄마 병원에 있는 동안 너무 한 것도 없는 것 같아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언니가 도맡아 했잖아. 그러니까 엄마 태어나면 그 뒤엔 내가 할게. 네가 선뜻 도와주겠다고 하면 나야 고맙지. 나도 엄마 남의 손에 맡기는 거 그랬는데 오히려 잘 됐어. 혹시라도 힘든 거 있거나 필요한 거 있으면 언니한테 꼭 말해주고. 알겠지?
우리 엄마인데 힘들고 뭐 할 게 뭐가 있어. 아프지는 않아주면 그게 엄마 목 다 하는 거지. 뭐 언니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종종 놀러와 줄 거지? 저야 오히려 여동생한테 고마웠죠. 아무래도 간병인을 써서 엄마 집에 모셔야 할 것 같다고 결론이 나오고 있었는데